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전문가 한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습니다. 네네, 반대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뵙거든요. 네네, 자리가 좀 배치가 변경이 됐네요. 네, 한 번 출연하시고 바로 다음 방송 때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좀 놀라셨지 않으셨을까요? 놀라기보다는 조금은 약간 어색한. 어색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생소하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수호할 기사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를 깍듯하게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 전문가님 방송 시간은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조정과 반등세다라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조금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결국에 우리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 첫 번째로 딱 이유를 보자면은 미국 증시의 경제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긴축 우려감이 더 어떻게 보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좀 과도하게 밀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이 하락하는 모습을 저는 지난주 어떻게 보면 상승을 조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반등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대세 상승으로 반등 타이밍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반등세에 조금 더 의견을 한 표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제가 이 조정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네. 기술적으로 2610포인트를 1월 27일에 찍고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못 받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반등 타이밍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1월 달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10% 이상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1월 효과를 아예 경험도 못 해보고 이렇게 밀렸었는데 이제 3월 대선을 또 앞두고도 네. 정책 수혜주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월에 이제 정책 수혜주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신데 노란톡방 잠깐 살펴보니까요. 혜윤님께서 나이트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나 봐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 바뀌셨다고 합니다. 혜윤님. 네, 노란톡방에 방금 올라온 질문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1월 27일을 꼽아주셨죠. 1월 27일 날 하락세 2,614포인트의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1월 27일 날 참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들었거든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2,4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양적 긴축이 3월까지는 FOMC를 어떻게 보면 쭉 끌고 가야 할 그럴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좀 되었다. 네, 선반영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 이렇게 과하게 밀린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세에 어떻게 좀 투자자들은 대응하면 좋을까요? 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네. 방송 이후에 40%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는 단타적으로 오히려 공략을 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로에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붙는 종목들로 이제 수급 몰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략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저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네, 2번 이렇게 맞습니다. 네, 최근에 수익 실현을 진단키트주로서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상승 많이 네네. 했죠. 그렇군요. 최근에 2주간, 지난주가 설 주간이어서 방송을 쉬었는데 지지난주에 나오셨죠. 지지난주에 첫 방송 이후에 2주 만에 월요일 방송을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무려 40%의 수익을 내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휴마시스가 전문가님의 수익을 좀 톡톡하게 역할을 해주셨나 물론 네. 휴마시스로 벌써 수익 실현을 2번 했지만 네. 정거래일이었죠. 금요일 날 굉장히 과하게 밀렸습니다. 기억납니다. 하한가를 네. 기록하기도 했었죠. 독감으로 정부가 네네. 여겨보겠다라는 기사 속에서 갑자기 또 하락을 하는 네, 모습이었죠. 오미크론 우려가 오히려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히려 부각을 받으면서 네. 지난 금요일에는 또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연출을 했었는데 저는 요거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특히나 또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2주 만에 40% 수익 냈다고 하던데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조금 더 빠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 나이트라는 이름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밤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유럽에서는 네. 이 기사라는 나이트, 기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과 그리고 지켜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청자분들의 계좌 지킴이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이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출연이신 만큼 따끈따끈한 신상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식왕 한 줄평 코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시황 얘기를요. 네.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하자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조정이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단타적인 공략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속속들이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영화테크입니다. 이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띄웠는데요. 얼만큼 올랐을까요? 3% 가까운 상승률로 19,0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초반의 시초가 18,000원대에서 21,000원 선까지 갑자기 피뢰침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조금 하락세가 있었네요. 그래도 2.98% 상승한 영화테크. 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라고 해요. 어떤 거죠? 대규모 공급 체약이라는 것이 이제 GM, 그 미국 제네럴 모터스와 네. 함께 BDU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분해 관련한 그런 계약을 500억 원 규모를 하면서 이 매출액 대비 150% 상승, 매출액의 150%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네. 이렇게 큰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 대표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테크를 상당히 유심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자, 그 매출 규모의 150% 규모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네. 대규모 계약인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18,700원에서 23,500원까지 박스 구간에서 몇 달간 이렇게 좀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줬다가, 횡보했네요. 네. 네네, 그러다가 18,700원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작년 11월부터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한데, 근데 이렇게 횡보 장세를 보여주다가 금일 이렇게 18,700원의 박스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현재 종가가 19,0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18,7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8,700원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다시금 15,000원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18,700원 자리가 중요하고 단타적으로 수익 줄 때 이렇게 챙기시거나, 아니면은 향후에도 좀 사업이 좀 괜찮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테크에 대해서 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19,000원의 종가, 지금 가격은 19,000원인데 18,700원의 저점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8,700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여기까지 영화테크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첨보인데요. 지난해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어땠을까요? 첨보는 3.7%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28만 7,500원이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역시나 좀 비슷해요.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영화테크와 상승하는 시간대가 좀 비슷하네요. 네, 윗골이 조금 달긴 했지만 3.77%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첨보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덩치가 큰 네. 그런 종목인데, 시총이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그런 코스닥 상장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전자소재, 뭐 반도체, 공정소재, 이 소재들에 관련해가지고 그 LCD 시가격 첨가제라고 해서 이제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업체입니다. 또한 이 반도체 공정소재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를 좀 더 세밀하게,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네. 시장 점유율이 90%로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튼튼한 기업이고 재무 또한 튼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금일 실적 호조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26만 원 이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 짧은 차트만을 가지고 왔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상승 추세인 차트입니다. 근데 요 지금 네. 제가 잘라온 부분은 지금 35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이 빨간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네. 단기적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현재 보시면 20만 정도밖에 터져주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4만 원 이 손절 라인을 제가 26만 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이 라인이 무너진다라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네, 좀 지켜보고 만약에 35만 원 지금 4번 가까이를 찔러줬는데 네. 만약에 5번째, 6번째 찌르다가 상승 돌파해준다라면 신고가 갱신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과 손절가 가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첨보 작년 영업이익이 500억 원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전년 대비해서 68% 넘는 상승세가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첨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자체 이 C2X 토큰 발행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체 토큰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인데 컴투스 오늘 4.69%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13만 3,9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컴투스. 장 초반의 시초가는 13만 3,200원이었습니다. 12만 7,900원이었네요. 그 이후로 좀 상승 흐름 장 초반에 좀 크게 있었습니다. 컴투스 그룹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컴투스 4.69% 상승하면서 13만 3,900원, 컴투스 홀딩스 14만 6,300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뮤직 스튜디오는 오늘 2.3% 좀 하락세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컴투스 관련해서는 C2X 토큰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네. 네오이즈에서 네오핀 그리고 넷마블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 예정이라는 소식 속에 이 게임 주가들이 좀 크게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메타버스 혹은 NFT 게임 관련 업체들이 이제 위메이드 같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한령 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소폭 상승하다가 하락 국면에서 지금 다시 약세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오늘 좀 다시금 이렇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만 8천 원의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처럼 13만 8천 원 라인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게임 업종이 이제 기대감만으로 NFT가 붙어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13만 8천 원을 돌파 안착을 해줬었다라면은 전고점이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12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체 토큰을 발행했다,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이 수주 증가와 향후 5년간의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었네요. LIG 넥스원 오늘 7.59% 하락하는 장세에 상승률이 좀 있었습니다. 59,300원의 시초가가 65,500원 선까지 급등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LIG 넥스원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산업체 관련주로서 LIG 계열의 이제 방산업체인데 하나 디펜스랑 아니면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방산 기업입니다. 이 천공2가 이제 수주를 크게 하면서 작년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일 것이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에 이 방산 업체들이 다시금 부각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였었던가요? 예, 지난주에 그 이집트에서 K9 관련해서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 K9 수주를 2조 원대를 했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저는 방산 업체 관련들이 향후 꾸준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방산 업체가 예전에는 수입만 하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수출하는 그런 섹터로 변모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LIG 넥스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좋습니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65,000원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65,000원 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74,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신고가 갱신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약간 무거운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6만 원 시가 라인인 그리고 60일 이평을 무너뜨린다라면은 이제 53,000원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타적 접근보다는 좀 약간 단기적이나 아니면 스윙급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또 자세한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단타보다는 조금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겠죠.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이 전략들 다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대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냐 보니까 이 키워드로 보는 종목 분석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테마를 좀 먼저 이렇게 먼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2년 동안이나 벌써 코로나가 발발한 지가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엄청나다라는 거는 누구든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대책본부위원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는데 계절 독감으로 발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관건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오늘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총력을 기울일 거고 이제 회복하는데 일상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노력을 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 관련해서 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재택치료 뭐 관련주들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로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변동성을 좀 움직임을 고개를 들려고 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든 맥락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 다음 논쟁점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을 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이제 키트 관련주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 17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2월 달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너무 무섭네요. 네.
물론 예상대로 움직여준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관심은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하게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2만 원 라인 부근까지 밀려준다라면 저는 매수 시점으로 잡고 아마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생각을 오를 하고 수 있는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라는 왜냐면은 건가요? 잘 아는 종목일수록 이렇게 좀 공략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몰릴 경우에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들 주목을 다시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네. 2만 명, 3만 명, 지금 3만 명을 돌파한 시점이죠. 10만 명을 이상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금 진단키트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네. 그 벌써 전환 2월 말까지 최대 17만 명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또 진단키트주가 좀 네.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오늘도 진단키트주 벌써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D 바이오 센서라던가 네. 아니면 수젠텍이라던가 수젠텍이 좀 크게 변동성을 네. 보여줬었고 오늘 수젠텍 살펴보면 14% 상승을 하는 좀 흐름을 보였고요. 계속해서 잘 갔던 휴마시스는 전거래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젠텍 오늘 14.32%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이 수젠텍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에 크게 네. 상승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오미크론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지금 당장 공략해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고점에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난이도 높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는 벌써 계속 지속되고 있죠. 네.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의 70%를 벌써 배치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이라던가 자국민들을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을 보낼 준비들을 지금 맞춰놓은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어느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일어난다라면은 주가가 굉장히 지수가 엄청나게 흘러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유 관련주들과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와 갈등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상황 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미크론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까 아닐까, 좀 여기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힙합맨 제이진 님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났냐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좀 있었는데 주가가 정말 안 좋을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가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더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온다라면은 좀 더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연출하지 않을까.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서방 국가들에서 계속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네. 확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베이징 올림픽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가 이제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열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서는 코로나 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참전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굉장히 우방 국가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은. 네. 그 긴밀한 사이고 미국과 사이는 안 좋고 중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큰 전쟁이 전쟁에 되겠는데요. 3차.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네. 베이징 올림픽은 20일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도 있을까요? 지금 중국 위안화에서 네.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CBDC 관련주들. 어떤 중국에서 게 이제 있을까요? 올림픽 관련해서 네. 뭐 다날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전자결제 관련주. 전자결제, 네. K사인이라던가 네. 뭐 이런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죠. 네,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고 벌써 선반영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CBDC 관련주 혹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시세 줄 때 정말 짧게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이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비트코인 관련주와 이 CBDC 관련주들 오늘도 좀 빨간불 킨 종목들 덜어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3.9%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앞서 전자결제 관련주로서 NHN이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봤었고요. 위즈트 4.37%, 네오위즈 홀딩스 4.7% 상승을 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살펴볼까요? 네, KG 이니시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다날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NHN 3.65% 상승 흐름이 있었네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봐요. 원래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리오프닝 관련주였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네. 러시아 관련해서도 관련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왔던 거고 네. 결국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앞서 제가 쉬는 시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매도했어요 라고 하니까 전문가님께서 아니 왜 벌써 매도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좀 해주시죠.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네. 중국 관련해서 이제 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좀 크게 이 명절을 앞두고서 크게 상승하는 전통적으로 그래 왔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전 세계 축제 방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다면은 이 봉쇄를 풀 수가 있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이 확산세는 엄청나지만 치명률이 낮다라는 그런 보도들에 의해서 중국이 아마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수혜를 볼 것이다. 이 오미크론이 독감보다 치사율이 좀 낮다라는 소식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워낙 많아서요. 여행, 레저, 항공, 쇼핑, 화장품 등이라고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좀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행 관련해서는 네. 여행 관련해서 지금 좀 보고 딱히 제 눈에 보이는 여행 관련주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현황들이나 아니면 차트 모양새들이 그렇게 썩 이쁘지만은 않은데 이쁜 종목 찾다 보니까 아직 못 찾았다. 근데 레저 관련해서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와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 물론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었지만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공략하기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근데 관심 종목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카지노주.
네, 한번 살펴볼게요.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두 테마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코텍이 2%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대한항공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대한항공 0.6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800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외에도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2%, 진에어가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시잖아요.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대한항공,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왜 현대백화점이죠? 여러 가지 백화점 많은데. 빅3 이제 신세계라던가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이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를 하고 네. 매출은 상승을 했는데 차트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차트가 지금 딱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인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큰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대한항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저항 라인인 121 이평 라인을 네. 지금 찔러주고 있고 지금 차트를 좀 더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네. 이 저항 라인을 지금 3만 원 부근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3만 원 라인을 돌파만 해준다라면은 큰 슈팅 파동이 나오면서 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지지부진한 좀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작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임 관련해서 이 실적은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화물, 운반 네. 이런 것들로 하면서 실적이 오히려 상당히 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로나가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집중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차트 분석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종목도 차트 분석 가능할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네. 말씀드렸 세 개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차트 모양새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000원 라인을 지금 만약에 돌파만 해준다라면은 다시금 18,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진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는 이 17,000 라인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전저점인 13,5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손절가 라인과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다 알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정확한 손절 라인과 이 매수 타점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더 좋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문가님 9시까지 방송을 해주시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바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단합니다. 1월 수익이 244%라고 하고요. 2월 수익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 상승을 했습니다. 2월은 지금 한 3거래일이 됐나요? 3거래일이었죠. 3거래일 만에 지금 20% 수익,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셨고 오늘은 하락장이었잖아요. 1월은 정말 전후무후한 1월 효과를 받지 못한 하락장이었는데 네네. 244%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시장이 1월 3일 네. 첫 거래일을 맞으면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1월 효과를 보려는 듯이 그리고 CES 박람회가 있으면서 좀 크게 상승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다가 쭉 크게 글로벌 증시와 함께 동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특정 종목으로, 특정 섹터로 이렇게 수급매가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다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1월 한 달 동안은 주도 테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들에 좀 집중을 했었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나리오 매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렌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다 보니까 이런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네요. 굉장히 부러운 수익률인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휴마시스 많이 관심이 있었고 여러 번 매매를 하셨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26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19,950원에 이렇게 진입을 신호를 날렸었고 네. 31,400원의 재공략 타이밍, 요거는 재공략 타이밍에 이런 신호가 있었었는데 26일 아마도 이 2만 원 라인을 돌파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3거래일 동안 기다렸다가 20%라는 수익을 챙겼었습니다. 정말이네요. 딱 저항 라인이 2만 원대에 있었네요. 이게 돌파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돌파를 했었을 때 네. 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휴마시스 관련 이 종목 코너에서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진단 키트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었던 만큼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이런 그 얘기에 제가 2만 명, 3만 명 간다라면은 가능은 하다. 근데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만 명, 3만 명 가야 된다라고 이뤄졌네요. 했는데 정말로 갔습니다. 네. 가서 공략을 했죠. 네,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20% 네. 정도에 먹고, 그 다음에도 갭상을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먹고 바로 빠졌느냐? 네, 왜 그러셨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저도 이렇게 짧게 잡고 뺐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배틀을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잘못 물리게 되면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끔찍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진입해 있는 종목들 지금 저는 통합적으로 지금 8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네. 8종목 합산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도 보유 종목들이 그 정도이니 뭐 믿고 보셔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조금 더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었을까요? 네. PHC 관련해서는 뭐 오미크론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9%의 신호를 드리고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식량 사료 관련주인데 네. 그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재해들로 인해서 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팜스토리가 지난 금요일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었을 때 배트 짧게 잡고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로 이제 4%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먹었는데 과하게 밀리더라고요, 다시. 빠르게 잘 수익을 내시고 또 나오셨네요. 네네. 와, 정말 일반 분들은 쉽지 않은 매매인데 전문가님께서 수급상을 잘 살펴보시고 차트 분석을 잘 하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휴마시스와 PHC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관심 종목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관심 종목으로 디오프닝 관련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제가 이제 공략하려고 대비 중인 그런 종목들인데 게임주 중에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게임주. 저는 크래프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크래프톤이 NFT를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래프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좀 상승을 크게 한 것 같은데 5.72% 상승하면서 29만 원이었던 시초가가 30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괜찮을까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지금 괜찮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저는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번 달에. 카카오뱅크와 함께 국내 최대 IPO였었죠. 8월 달에 네. 작년 8월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바닥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하락하는 정말 많이 떨어졌죠. 네, 차트를 보게 네. 되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네. 이 58만 원 라인을 찍고 지금 다시 잠시만요. 좋습니다. 네, 58만 원 라인을 찍고 지금 주가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 그 박스 쳤던 이 구간을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은 거의 동일하죠. 비슷하네요. 네, 오, 비슷합니다. 정말. 오. 네, 이 동치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는 그래서 25만 원 라인을 거의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과하게 밀리다가 이제는 좀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적어도 4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보호 예수가 지금 26% 정도 이제 전체 주식수의 26%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그동안 과하게 이제 15일, 30일 그리고 3개월 그리고 이제 요번에 풀리게 되는데 네. 벌써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를 했고 물론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8시에 뵐게요. 월요일.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TV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 TV, 카카오 TV,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또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검색창에 내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